네, 안녕하세요. 자, 수능 영어 빈칸 추론 정복을 주제로 강의할 영어 가르치고 있는 남혜빈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고요. 자, 올해 대성 마이맥 스타 강사 코리아 오디션에서 영어 부분 최종 진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빈칸 추론에 대한 강의를 쫙 찍을 건데요. 왜 빈칸 추론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총 5년 동안 수능의 오답률 탑3를 한번 봤다 이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탑 1, 2, 3위에 빈칸 추론이 이렇게나 많이 위치했다. 즉 이렇게나 학생들이 빈칸 추론을 어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게 데이터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빈칸 추론은요, 여러분, 수능에서 31번부터 34번까지 총 4개 문항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3점짜리 2개, 그리고 2점짜리 2개 해서 총 10점이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을 내가 잘했다라고 하면 내가 10점을 맞출 수 있고 등급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빈칸 추론을 다 틀렸다라고 하면 10점이 한 번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빈칸 추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학생들이라면 꼭 이 강의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1에서 3등급을 오가고 있는 고1에서 3학년 학생들, 그쵸? 그리고 N수생 학생들 꼭 끝까지 보세요. 특히나 내가 운에 따라서 오늘 등장한 시험의 지문, 소재가 조금 익숙해서 내가 이번엔 다 맞췄어. 근데 지난 시험에서는 내가 다 틀렸어. 이렇게 왔다 갔다 컨디션에 따라서 빈칸 추론을 이제 틀리고 또 맞고 한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 꼭 보고 빈칸 추론을 정확히 맞추는 그 틀을 한번 잡아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빈칸을 맞췄는데도 찝찝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정답이지? 혹은 이게 왜 오답이지? 하는 그런 의문들 갖고 있는 거 이번 강의에서 쫙 풀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 빈칸 추론이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 수린인데요 하는 학생들 이 강의 보면서 아,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빈칸 추론이구나 라는 거 한번 감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강의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빈칸 추론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틀을 좀 잡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평가 문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22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총 5년간의 6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빈칸 추론 문제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문제들을 보는 틀을 잡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작을 했다면 꼭 끝까지 들으셔야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초반에 앞으로의 할 것들을 쫙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들에서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뤄 나갈 거기 때문에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 때, 그쵸? 일단 읽어, 이런 학생들 많을 거예요. 일단 읽어보자.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막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을 딱 봤는데 모르겠다. 다시 올라가서 읽어보자 하고 다시 읽어. 이런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빈칸 추론을 풀 때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how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what입니다. how와 what인데요. 첫 번째로 읽어 내려가면서는 지문이 어떻게 전개되지? 어떻게 전개되지? 전개 방식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빈칸에 다다라서는 빈칸이 나에게 무엇을 묻고 있지? 무엇을 묻고 있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볼 겁니다. 이 두 개의 틀이 바로 빈칸 추론 문제를 보는 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목차를 소개할게요. 강의는 총 7개로 구성이 될 거고요. 오늘은 파트 1이에요. 그래서 what과 how에 대한 거 간단하게 프리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ow에 대한 질문이 2개가 있어요. 답이 2개가 있어요. 지문의 전개 방식이 비교와 대조가 있고요. 쌓기가 있거든요. 그 파트 2와 3에서 각각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빈칸이 나에게 무엇을 묻지? 라는 것에 대한 대답, 묻기와 건너뛰기, 이거는 파트 4와 5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우리가 지문을 받고 빈칸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뭘 봐요? 선지를 보러 가야겠죠. 파트 6에서는 오답 선지들 어떻게 걸러낼지까지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 파트 7에서는 선생님이랑 고난도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파트 1입니다.
바로 빈칸 추론을 부는 두 개의 틀. what과 how가 있는데요. what부터 한번 봅시다. 빈칸 추론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빈칸은 나에게 무엇을 묻지라고 했을 때 대답은 두 개예요, 여러분. 바로 묻기와 건너뛰기입니다. 자, 묻기와 건너뛰기. 묻기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 사례의 진술을 통합적인 혹은 상위 개념으로 재진술하는 걸 말합니다. 재진술하는 거.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걸 포괄하는 말을 빈칸에서 물어볼 겁니다. 두 번째는 건너뛰기입니다. 여러 가지 진술들을 기반으로 추론을 해야 돼요. 한 단계 건너뛰어서 새로운 진술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빈칸에서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묻기는 이렇게 원리와 사례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통합적인 진술 혹은 상위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묻기다. 건너뛰기는 원리와 사례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술로 건너뛰는 것. 이게 건너뛰기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친구가 매일 러닝을 하고요. 식단을 조절하고요.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묶어봅시다. 러닝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체중계에 올라간다. 친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포괄하는 얘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친구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묶어낸 거예요. 하나의 포괄하는 말로. 그쵸? 건너뛰기 해봅시다. 건너뛰기. 그쵸? 건너뛰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러므로 아마 친구는 살이 빠질 겁니다. 라고 한 단계 건너뛰는 거. 이게 건너뛰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빈칸은 우리에게 뭘 묻지? 라고 했을 때 둘 중 하나다. 너가 지문에 나왔던 말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낼 수 있니를 묻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문에 나온 말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술, 추론을 해낼 수 있니? 이게 두 번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묻기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학년도 수능 33번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우리가 다 읽을 건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보고 빈칸이 실제로 뭘 묻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래요. 근데 어떤 기회냐면 너의 디자인에 반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의 디자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요. produces a better building. 더 나은 빌딩을 만듭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들, 즉 설계 과정에서 건물 사용자들이 반응할 기회를 줘라 라고 했던 말들을 빈칸에서 한 번 더 묶어내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빈칸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의 의견이 디자인 과정에 반영이 됐다면 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말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냐 라는 걸 물어봤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는 역시 작년 수능 31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공급과 수요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 거래의 부흥으로 이득을 받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포괄하는 말. 묶어내면 무슨 단어가 나온다? profitability. 그렇죠? 수익성. 묶어낼 수 있니? 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묶어내기는 그렇고요. 건너뛰기를 봅시다. 건너뛰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세상을 왜곡되게 보게 한대요. 감정이 지각을 왜곡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은 유사성이 있어도 뭔가 물체를 잘못 식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은 유사성으로도 우리가 뭔가 인식하게 된다. 이게 지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빈칸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더 사람들이 감정의 영향을 받을수록 삐리리리 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추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지각을 왜곡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정에 우리가 더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각이 더 왜곡되겠죠. 그러면 더 적은 유사성으로 인식을 하겠죠.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빈칸에 무슨 말이 나왔다? 더 적은 유사성이 요구된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이렇게 한 단계 추론하는 거다. 그래서요, 우리가 묻기와 건너뛰기
이게 대표적으로 빈칸이 물어보는 것 두 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가 더 많이 나오냐라고 보면 건너뛰기를 훨씬 많이 물어봅니다. 22학년도부터 6학년도까지 전체 빈칸 추론 중에 이제 건너뛰기가 평균적으로 76%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 추론이 4문제가 나오니까 3문제 정도는 무조건 건너뛰기를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묻는 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강의들에서 건너뛰기와 묻기를 연습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빈칸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지? what이라는 걸 봤어요.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요. 지문은 어떻게 전개되지? 지문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볼 겁니다. 지문의 전개 방식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비교 대조 그리고 쌓기입니다. 비교 대조는요. 어떤 두 개의 입장과 시대, 그쵸? 개념, 주체 이런 것들이 뭔가 차이점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대립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걸 비교 대조 지문이다. 그쵸? 반대로 비교 대조가 없고 그냥 하나의 주장 혹은 두 개의 주장이 그냥 지문의 촘촘히, 그쵸? 근거와 사례들과 함께 촘촘히 쌓여 나가는 지문을 우리는 쌓기 지문이라고 할 겁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비교와 대조가 있거나 비교와 대조가 없거나 우리는 쌓기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비교와 대조 지문은요. 당연하겠지만 둘을 비교하고 대조하다 보니까 빈칸이 묻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네가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이해했니?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 부분, 그쵸? A만 가진 특징, 파악했니? 두 번째로는 얘만 가진 특징, 그쵸? 차이점, 잘 이해했니? 이거를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는 둘의 관계성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혹은 뭐 서로 둘 중에 A가 더 우세해요. 이런 식으로 필자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걸 빈칸에서 물어볼 거다라는 게 비교대조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쌓기 지문은 어때요? 비교 대조 없이 하나의 어떤 주장이 심화되고 확장이 되다 보니까 빈칸에서는 그 주장, 그 핵심 내용을 네가 잘 파악했니? 라는 걸 물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예시 한번 봅시다. 비교 대조 지문이고요. 자, 24학년도 6월 33번 지문이네요. 그쵸? 과학자와 그 다음에 예술가를 비교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예술가들은요, 주관성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관찰자가 중요해요. 그쵸? 그 관찰자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그런 주관성이 중요해요. 근데 과학자들은요, 그쵸? 과학자들은 뭔가 수량화, 이런 게 중요해요. 주관적인 의견보다도 수량화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로부터는 독립적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개가 비교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빈칸에서는 뭘 물어봤냐? 바로 아티스트. 주어가 아티스트예요. 이 아티스트들은 어떠한 현실을 만듭니다. 근데 어떤 현실일까요? 하고 빈칸을 뚫어놓은 거예요. 어떤 현실일까요? 바로 주관성이 중요하고 관찰자가 중요한 현실이겠죠. 그래서 빈칸은 답이 뭐였냐면 Human beings must participate. 인간이 참여하는 이라고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물어봤네요. 그렇죠? 차이점. 이 둘의 차이점. 구분해서 잘 이해했니? 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두 번째 지문. 23학년도 9월. 그렇죠? 지문입니다. 이번에는 심리학 그리고 문학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건요. 패턴이 중요하고요. 어떤 규칙성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unruly, untamed, 길들여지지 않은 뭔가 규칙이 없어요. 근데 자유로운 게 문학이에요. 문학은 상상력이 있고요. imaginative, 그렇죠? 상상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고와 비슷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빈칸이 뭘 물어봤냐면요. 여러분, 자, 주어가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인데 interested in young children. 자, young children은 뭐예요? 문학의 것이에요. 맞아요?
문학의 것.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인데 문학에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들은 may have to 뭐뭐 해야 합니다. 삐리리 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인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들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맞아요? 그러니 정답이 뭐였어요? Venture a little more into the wilderness. 뭐에? 그 야생성. 그러니까 문학 그리고 아이들이 가진 그 길들여지지 않은 그것. 이것에 조금 더 모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물어본 거겠죠. 둘을 잘 구분해서 이해했니? 를 물어봤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비교대조 지문은 그렇습니다. 두 개가 비교가 되고요. 둘을 잘 구분해서 이해했니? 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쌓기 지문 갈게요. 쌓기 지문은요. 비교대조가 없고요. 어떤 주장이 촘촘촘촘이 쌓여 나가는 거예요. 쌓기는 여러분 사실 단을 쌓기, 반전 쌓기, 병렬 쌓기 이렇게 세 개의 유형으로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만 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 단을 쌓기예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의 주장이 지문 내내 쌓여가는 거예요. 자, 2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요. rule, 규칙에 대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규칙이라는 게 create the very practice, 어떤 관습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악보의 규칙이라는 건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고요. 그렇죠? 만들어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제한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사실 규칙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은 실제로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에게 생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용이하게 해줍니다.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단을 쌓기 지문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반전 쌓기가 있습니다. 반전 쌓기는 뭐냐면요. 주장이 한번 반전되는 거예요. 반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when we narrow, 우리가 주의를 좁힐 때요. 주의를 좁힐 때 help, 도움이 됩니다. also helps with goal attainment. 목표 도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잠깐 동안은 이것이 can be worthwhile,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요. but 그러나 하고서 반전이 나와요. 반전이 뭐냐면 사실 너무 오랫동안 주의 집중을 하면 우리가 신호를 놓치게 되고요. 결국은 수행이 떨어집니다. 수행 능력이 안 좋아집니다. 주의 집중하는 거 좋아.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주의 집중하고 있으면 오히려 안 좋다? 라고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게 반전 쌓기 지문이고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전 쌓기 나오면 오답률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뒷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단일 쌓기와 반전 쌓기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 나온 신유형 병렬 쌓기라는 게 있습니다. 병렬 쌓기. 이건 뭐냐면요. 작년 수능 34번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칸트라는 철학자에 대한 지문이었고 자, 법이라는 것에 대한 지문이었어요. 법이라는 것을 어떤 보장으로 봤는데요. Not only of security, 안전의 보장일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of freedom, 자유의 보장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게요. 그렇죠? 안전의 보장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의 보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노란색 부분들 볼까요? 이러한 법적인 틀이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게, 그렇죠? 해주고요. 또 평화를 지키도록 해주고요. 또 조화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 부분, 맞죠? 그러다가 반전도 없이 갑자기 잊고 있던 프리덤의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결국 법입니다. 라고 이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칸은 어떻게 뚫렸다? 법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다. 즉 법은 자유의 보장이다. 라고 여기에 빈칸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단일 쌓기는요. 그냥 하나의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고요. 반전 쌓기는요. 하나의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하고 반전을 주는 거였는데 이번 병렬 쌓기는요. 반전도 없고요. 갑자기 그냥 하나의 그리고 또 하나의 각각의 주장이 병렬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의 빈칸이 갑자기 뚫린다. 이런 게 병렬 쌓기 유형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수능에만 나왔던 어려운 지문인가 보다 했는데 바로 지난 6월 모의평가, 그렇죠? 지난 6월 모의평가에도 병렬 쌓기가 나왔다. 그 말은 즉슨 올해 수능에도 아마 고난도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지난 6월 모평 32번 문제고요. 똑같아요. 이 지문은 이제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한 지문이었고요. 그렇죠?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한 지문이었는데 노란색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언어적인 행동이 굉장히 그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misinterpret 하기가 쉽다. 그렇죠? 오해석하기가 쉽다. 오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비언어적인 행동을 놓치면 중요한 정보를 많이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언어적인 행동을 잘 캐치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병렬되는 또 하나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어떤 우리가 서로 보는, 대면하는 상황에서는 비언어적인 행동이 다 티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언어적인 행동을 숨기기가 어려워. 이런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각기 다른 주장이 반전이 되는 주장도 아니고요. 그냥 각각의 주장이에요. 각각의 주장이 병렬되고 있구나. 그리고 빈칸은 얘한테 갑자기 뚫어놓은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신유형. 이번 수능에서도 아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대조 지문과 쌓기 지문 뭐가 더 많이 나올까를 봤는데요. 비교대조 지문은요. 연도별로 한두 문제 정도씩밖에 안 나오고요. 대부분이 쌓기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쌓기 지문은 우리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뒤에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 거 한번 리뷰해 볼게요.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는요. 두 개의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는 지문은 어떻게 전개되지? 두 개가 있었죠. 뭐였죠? 첫 번째는 비교와 대조가 있는 지문이 있었죠. 두 번째는 비교와 대조가 없는 쌓기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빈칸에 다다라서는 빈칸이 무엇을 묻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묻기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나왔던 말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봐라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건너뛰기가 있었죠. 단순히 포괄적으로 묶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추론해봐라 라는 게 건너뛰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4개 how와 what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들에서 우리가 이 how와 what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이었고요. 우리는 두 번째 파트 2에서 비교대조 지문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